기업평판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군사 충돌을 빚으면서 세계의 지정학적인 위험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됐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LIG 넥스원이 올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거침없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일단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는데 이게 일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라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구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방산주 중에서는 꼴찌였어요. 방산주 이제 소위 이제 빅3라고 얘기하는 종목에서 꼴찌 수준이었는데 네. 과거에 이제 천궁을 포함해서 중동 쪽에 수주한 여러 가지 미사일 시스템들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네네. 마진율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네.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그 목표가를 냈습니다. 물론 최근 급등으로 그 목표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만 네. 뭐 JP모건 같은 그런 이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가를 30만 원대에서 제시를 하기도 했고 국내 여러 증권사들도 이번 실적 발표 나온 걸 보고 대규모로 다 목표가를 상향하는 등 네. 결국 실적이 근거가 되고 있다. 여기도 지금 수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3조, 24조 정도 되는 수잔고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방산주들은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수주로는 높은 마진율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기껏해야 3, 4%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주죠. 대신 매출액은 엄청나게 큰데 해외 수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지금 OP 마진이 한 7% 이상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국내만 했을 때보다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분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고요. 그러면 다른 종목 대비해서 뭐 밸류가 쌌던 것은 아닌데 네. 뭐 현대로템까지도 이제 비싸지기 시작하면서 LIG 넥스원도 꽤 힘을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다 사그러들고는 있지만 네. 지정학적 분쟁이 좀 늘어난 부분도 분명히 주가 상승에는 일부분 기여를 했고 거기 있다가 잠시 후 얘기 나눌 수급적인 요인도 네. 또 주가 상승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LIG 넥스원이 방산 기업이기도 한데 또 우주에도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건 다 걸쳐 있어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걸쳐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걸쳐 있고요. 네. 그래서 LIG 넥스원이 그 주력은 두 가지거든요. 레이더하고 미사일 시스템 네네.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레이더하고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미사일이라는 게 결국은 앞에 그 폭탄을 제거하면 발사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발사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주항공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레이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주항공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뭐 대한항공을 포함한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에 지금 모두 연관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뭐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항공 쪽에도 방점을 찍을 거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제 폭탄을 실은 미사일 시스템, 대유도 무기라든지 아니면 뭐 지대공, 뭐 공대지 이런 미사일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LIG 넥스원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때는 방산주 꼴찌이기도 했는데 최근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서 뭐 군사용 미사일이나 유도무기, 전자장비 등 이런 핵심 방산 아이템을 제조하는데 또 중동, 동유럽 쪽에 방산 수출 성과가 구체화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1분기 실적 조금 더 자세히 점검을 해볼게요. 이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결국은 해외 수주라는 건데요. 네.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중동에 뭐 일부 멈춰져 있기는 한데 네. 사우디 사막에 지금 여전히 건설 중인 게 더 라인. 네. 뭐 예전에 뭐 170km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더 라인이 아직도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 라인만 건설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뭐 옥사곤, 뭐 헥사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홍해 지역인데 이 홍해 지역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어두고 네. 미사일이 날아와서 이걸 깨버리면 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도 제한적이나마 원래 그 자신들의 성지순례만 열었던 네.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최근에 제다를 포함한 지역들을 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홍해 인근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이 지역이 뭐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가보신 분들 얘기 뭐 그냥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면 엄청나게 이제 놀기 좋은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 홍해 인근이. 네. 그래서 이쪽의 개발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지역으로 만약에 그 이란이라든지 네. 소위 이제 적성 국가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는 게 제일 두려운 그렇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동 쪽의 수주는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대유도 무기 관련해서 혹은 방어 무기 관련해서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 그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뭐 이스라엘 뭐 이 정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성국가 쪽에서는 미국 거 당연히 살 수 없고 네. 그다음에 자유국가 쪽에서는 러시아 거를 살 수 없으니 그에 대안할 수 있는 대안처를 찾아야 되는데 가격 기준이나 미국 무기와 호환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도 뭐 또 대한민국을 빼면 별 대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중동이 가장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미 기수주된 게 이익으로 들어오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네네. 지역이 만약에 넓어지게 되면 이 부분은 꽤 실적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 우주항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다 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해외 수주를 지속적으로 끌어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수주 잔고도 지난해 말 대비해서 14%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2조 83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자, 그럼 LIG 넥스원 현재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수출 상황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또 회사 내부에서의 잡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거 알파경제에서 보도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여타 지금 언론사에서도 모두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조금 직원들과의 갈등도 있고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뭐 잘 나가고 있는 회사에 이런 잡음이 생기는 것, 뭐 CEO와 관련된, 뭐 노조와 관련된, 네. 그다음에 이 사용자와 그다음에 노동자 사이에 관련된 이런 분쟁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죠. 그래서 이런 분쟁들은 좀 빠르게 가라앉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최근 뭐 주가 때문에 꽤 가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워낙 뭐 잘 올라가다 보니까 뭐 물론 오늘은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휴전한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또 강력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협상에 앉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뭐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오른 주가 때문에 악재들은 다 좀 묻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건 특별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도 한번 환기해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은 우리가 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건 그룹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이슈이기 때문에 LIG 그룹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노동자와의 네. 여러 가지 이런 잡음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지는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조금 잡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와 관련돼서 그동안 쌓여있던 뭐 대정부와의 관련된 문제들, 수출 계약과의 어떤 마진율 이런 것들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올랐던 주가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네. 더더욱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슨은 현재 구본상 구본협 형제 체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리더십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또 직원들과의 어느 정도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 말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성과급이 기대 이하라는 불만도 있었고요. 또 4월 초에는 환손실로 사내에서 비상경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직원들에게 이게 구조조정의 신호가 아니냐는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장기화가 되고 또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또 이 부분이 어떤 리스크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네. 뭐 직원들과의 문제는 네. 뭐 일정부 그러니까 회사가 어렸을 때 어느 정도의 뭐 구조조정이야 회사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성과를 분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력 유출과 관련된 부분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이 회사들의 실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도 결국은 연구개발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LIG 넥스원도 저도 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얘기 들어보면 이런 데서 뭐 레이더 이런 연구하면요 집에 못 가요. 왜요? 그 레이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가둬놓고 계속 연구만 시킵니다. 상당히 뭐 워라밸적으로 좀 힘든. 뭐 그만큼 보상은 있겠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특정 지역으로 끌려가서 몇 네. 개월 동안 갇혀있는 근무를 하는데 그와 관련된 보상이 없다? 적절하지 그러면 않아요. 네. 당연히 이제 불만들이 쌓일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네. R&D 인력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볼 포인트는 이게 뭐 레이더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력 유출 사태로 연결이 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들은 향후 주가에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회사 내에서 지금 신익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실명으로 얘기하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만 있으면 뭐 노조 통해서 하지 말고 뭐 실명으로 얘기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좋은 해결 방법은 그렇죠. 아니죠. 네. 회사가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이런 직원들과의 소통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날카롭게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수급 상황 어떻게 좀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면 좋을까요? 근데 외국인들이 왜 사고 있을까? 아까 이제 JP모건 보고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그렇죠. 외국계 창구 쪽에서 또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지금 뭐 40만 원 후반대까지 목표가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기저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미 4월 달부터 제기되고 있던 건데 이 종목의 시총이 지금 뭐 6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MSCI에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5월 달에 한번 또 재조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조만간 텐데 나오겠네요. 네. 네. 이게 발표가 돼서 들어가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 안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행 매수를 했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되든 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돼도 그렇고 되지 않아도 그래요. 되지 않으면 그동안 분배했던 것의 일부를 뺄 수도 있고 만약에 실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네. 미리 배분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매수에는 MSCI 편입과 관련된 이슈가? 일정 네. 부분의 이슈가 선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이 이슈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실제 마감은 아마 5월 말 정도가 될 텐데 이렇게 이제 그 5월 달에 나타나는 MSCI 변경에 해당 종목이 들어가서 수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되지 않으면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네. 보통 이런 이벤트가 끝남과 동시에 주가에 충격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수급의 가장 기저에는 실적 회복이라고 하는 또 상대적 저평가라고 하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네. 좀 더 크게 보면 이런 수급 이슈가 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 이슈가 종료되었을 때 받을 충격도 이제는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주가가 쉽게 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지금부터는 너무 높은 가격에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다음에 지금 이벤트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벤트 종료가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실적과 성장 기대감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MSCI 편입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되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뭔가 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되지 않으면 또 아는 대로 충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주가 적절한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증권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40만 원 후반대까지도 목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그럼 이 종목이 40만 원 넘어섰을 때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가를 한 45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면 네. 그러면 40만 원 넘어선 구간에서는 목표 수익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의 실적이 흔들린다든지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기대되고 있는 EPS가 한 14,000원 정도가 초회되지 않는 상황인데 네. 뭐 30만 원 정도, 30배 정도를 고려한다고 하면 그러면 143, 그러면 한 42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30배 이상을 훨씬 많이 줘야 40만 원 후반대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온다라는 건데 현재 성장이라든지 높아진 마진율을 고려하면 30배까지는 합리적이라고 보더라도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40만 원 이상에서의 매수는 너무 뒤늦고 그다음에 당겨져 있는 이벤트까지 고려해 봤을 때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이고요. 네. 뭐 올해 내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가격대에서의 목표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너무 주가가 높아져 있다. 호재가 너무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이 종목은 매수를 하되 적절하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매수 가격은 35만 원 이하 정도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는 좀 많이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야 증권사들이 의도하고 있는 목표가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어떤 목표가가 설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적정한 가격은 35만 원 이하에서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평판이었습니다. 김종효의 기업 평판파 김종효의 기업 평판파